김준혁 후보는 사실 계속 발언들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김 후보의 논란들이 민주당의 막판 표 지금 좀 깎아먹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판단했으면 날렸을 겁니다. 이게 영향을 아예 안 미칠 거냐라고 몰라요. 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도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이슈긴 해요. 네, 일부 투표소에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규정하고 반입을 금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을 왜 반입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됐어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파 가지고 혹은 민주당 지지층이 대파 가지고 장난치고 이수정 교수 놀리고 그러면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대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에 불을 붙이는 짓거리일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도 공표가 금지가 됐고 사전투표율은 높게 나왔는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건지 또 그래서 지금 총선 판세는 어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31.28% 기록했어요. 금토 이틀간. 네. 10명 중 3명 이상이 이미 투표를 완료한 거고요. 4년 전 총선보다 5%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해서 역대 총선 최고치라고 해요. 네. 이런 투표율이 기록된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전 투표율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던 것이고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대선 직후에 치러진 선거였는데 네.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이완되거나 이탈돼서 뭐 아예 투표장에 안 나갔기 때문인 것이고 그냥 통상례로 치면은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름세. 예, 그렇게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실제 투표율은 어떻게 될지 한번 까봐야 될 건데 뭐 그래도 지난 총선이랑 비교했을 때 70%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한 68, 69 뭐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오,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예,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도에 대해서 이제 편하니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앞서서 재외선거 투표율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네.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 투표를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움직인 거 아닌가 싶은데 뭐 투표율이 높다는 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 움직임? 재외 투표율 얘기를 하면은 이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국내 이슈도 국익 훼손으로 전환되는 그런 뉴스들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호주 대사 멀쩡히 잘 임무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공석됐잖아요. 네. 공석되는 과정을 보면 국내 정치 때문이었거든요. 그게 이종섭 대사 뭐 휴대전화 포렌식 나오고 이게 보도되니까 뭐 도주시키려고 한 거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게끔 절차가 조금 부적절한 형태로 호주 대사에 임명됐고 호주 뭐 방산 엄청 중요하고 저쩌고 협력 이랬는데 그 중요한 나라의 지금 대사가 공석이 되는 과정이 되게 그 외교적 결례라고 할 수 있고 외신의 보도가 또 됐고. 네, 그러면은 이게 원래 국내 정치 국내 이슈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국익 훼손이 돼 버린 거예요. 아하. 외교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국에 계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겠느냐 저거 그대로 둬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굳이 투표하러 가게 만드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예를 이종섭 대사 것만 들어서 그렇지 그 전에도 보면은 영부인이 뭐 명품 쇼핑했다는 뉴스 이런 것들이 좋게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제 민주당이 싫고 자기 지지하는 진영을 방어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따지느냐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별로 그걸 좋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지지율에도 계속 다 반영됐던 거거든요. 외국에서도 아마 그런 흐름이 이런 재외 투표율을 만들어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산 가셔서 사전 투표했는데 네.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명지동에서 투표를 했고요. 이후에 부산 관련 일정들을 소화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부산을 향한 것을 두고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식목일 행사도 참여했고 네. 여러 일정들을 소화를 했는데 의미가 없을 수 없는 행보겠죠, 부산행? 네.
문재인 대통령 그 유세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그냥 하게 두면 안 되냐는 입장이었는데 많은 평론가들이나 보도들은 되게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외국에서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 다 정치적 활동하는데 이때까지 안 한 게 너무 기계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대통령 부산 간 거 저 다 뭐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네. 며칠 전이잖아요. 그때 제주 4.3 국가의 큰 기념일이 있고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갔잖아요. 제주에 가지 않으셨죠? 네, 대통령도 안 가고 여당 대표도 안 가고 그랬는데 식목일 챙기고 뭐 그 부산항 뭐 부두 거기 간다고 부산까지 내려가고 이게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딱 붙어 있었어요, 거의 날짜가. 예, 그래서 보기 안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말하면. 예, 보통 대통령들 일정 처리할 때는 그냥 그 근처에서 그냥 하고 일정 수행하는데 네. 이게 너무 자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부산에 간 이유는 따로 있었겠죠. 지금 부산 흔들리니까 PK가 흔들리면은 선거 자체가 위험해지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기에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식목일 행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요. 네. 박 전 대통령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 산을 푸르게 했다라고 추켜 세웠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 총선 앞두고 막판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건지 이게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다고 궁금하거든요. 생각합니다. 없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탁월한 리더십 이런 얘기는 민주당 쪽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뭐 박정희 대통령은 전두환과 달리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가 많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공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가 안 되고 지금 요즘 세대 사람들은 다 공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네. 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보수가 결집이 되고 웅장해지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가는 그 30%의 국민들은 사라지게 둘 생각이 없어요. 대통령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위험한 건 나머지 60%의 국민들이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돌려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하던 대로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도 선거에서 이기려면 본인을 부정평가하고 있는 60%중 일부라도 잘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60%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왜냐면은 그 다 야당 표로 흡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60%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늦었지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30%들한테 가서 계속 결집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또 결집이 되어 있을 거고 네, 또 이미 표- 줄 표니까. 네, 이미 네. 줄 표니까.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 나머지 60%중 일부를 끌어오기 위해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네. 특히 사전투표를 대학가 신촌에서 하면서 젊은 층을 좀 겨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이 사전투표를 어디에서 했느냐도 굉장히 네.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또 이재명 대표는 대전을 찾아서 했단 말이죠. 네. 각 장소에 담긴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이대에서 시위하고 있잖아요. 네, 김준혁 후보 건 관련해서 시위하고 있으니 그 에너지에 약간 편승한다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려나요? 그럴 생각으로 한 것 같고 네. 이 대전에서 한 건 아무래도 카이스트 입틀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거겠죠. R&D 예산 예, 플러스. 한 번이라도 더 보도가 될 테니까 그렇군요. 이 둘 중에 더 파괴력이 높은 건 신촌인 것 같습니다. 신촌일까요? 네. 그 김준혁 후보권과 맞물려서일까요? 김준혁 후보권 발언을 제가 들어봤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부동산 이슈들보다 더 인화력이 높아 보여요. 심각한가요? 네, 그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뉴스 다루는 사람들은 이 흐름을 계속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게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이 되는데 현생 살기 바쁜 사람들 입장에서 복잡한 얘기예요. 뭐 대출을 어떻게 받아서 갭 투자를 어떻게 했고 뭐 이게 LH 건이라던가 똘똘한 한 채 건에 비해서는 약간 보편화돼 있는 그 안에서 있는 불법 위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복잡해요. 뭐 조사 결과 나오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네. 김준혁 후보의 발언은 아니죠. 그냥 선명하게 딱 커트가 따진 상태에서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발언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건이라서 맞아요. 거기다가 이 대해서 이제 그 계속 당연히 뭐 타당한 방식으로 타당한 이유로 총선 전까지 계속 난리를 칠 거고. 문제 제기하겠죠.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 가서 투표하면 한 번 더 조망되는 거고. 그렇네요. 예, 이런 거죠. 김준혁 후보는 사실 계속 발언들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썼던 책에 있는 내용들도 계속 소환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오늘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김 후보 사퇴 집회까지 했어요. 네. 그 한유총의 뿌리는 친일이라고 과거에 책을 썼기 때문인데요. 이런 김 후보의 논란들이 민주당의 막판 표 지금 좀 깎아먹을 수 있을까요? 어디 뭐 일각에서는 뭐 김 후보가 뭐 최소 몇 석을 깎아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런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판단했으면 날렸을 겁니다. 아하. 근데 아마 당 내부에서 따로 조사하거나 판단을 돌려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버티고 있다. 고한 거군요. 봐야 돼요. 보통 정당에서 한두 석 아까워가지고 버티다가 막 10석 20석 날아가는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 안 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흐름들을 봤을 때 그렇게 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영향을 아예 안 미칠 거냐라고 그건 몰라요. 실제로 모르는 거인 게, 이거 왜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여론조사가 살짝 지금 기미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도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이슈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당에서 판단하기에는 별로 큰 대세에 영향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 때 여러 화제와 논란이 된 아이템이 있어요. 파죠. 네. 대파. 네. 이번 선거에서 참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일부 투표소에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규정하고 반입을 금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선관위에서는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은 금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특정 물품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리버럴 한 것 같아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을 왜 반입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결정적으로 파들고 간다고 해가지고 네. 그게 선거할 때 야당에 유리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중위 소득 이하의 가구에서는 가지고 공격하는 쪽이나 네. 방어하는 쪽이나 전부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어요. 했어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파 가지고 뭐 혹은 민주당 지지층이 대파 가지고 장난치고 이수정 교수 놀리고 그러면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대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에 불을 붙이는 짓거리일 수도 있어요.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뭐 대파 장보고 그냥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고 뭐 유리해지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예. 그렇죠. 아 맞다 대파 물가 이러면서 민주당을 찍거나 이런 분들이 또 얼마나 될까 예, 오히려 싶기도 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다.